올해는 마음먹고 다이어트를 결심하고 헬스장을 등록했습니다. 월요일에 등록을 완료하고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은 열심히 가서 운동을 했습니다. 헬스장에 갈 때마다 문 앞에 있는 문구를 봅니다. 운동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것은 체육관에 오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걸 해냈습니다. 지금부터는 쉬운 걸 해보겠습니다. 난 이렇게 어려운 걸 3일이나 했네 라고 생각하면서 뿌듯해합니다. 그런데 목요일에 갑자기 일정이 생겼어요. 그래 뭐 하루쯤이야, 주말에 시간 많은데 운동하러 오지 뭐 라고 생각하면서 하루 운동을 쉽니다. 금요일에는 또 불금이니까 안 가요. 토요일은 어저께 마신 술 때문에 숙취가 너무 심해서 못 갑니다. 일요일은 그냥 쉬어요. 이렇게 한 2주가 지나갔습니다. 헬스장을 가는 게 민망해져가지고 다시는 안 가게 됩니다. 또 몇십만원 날렸네요. 이런 스토리가 왠지 낯설지가 않으시죠? 돈도 버린 것 같고 내가 실패자가 된 것 같기도 하고 자존감만 떨어집니다. 근데 슬퍼하지 마세요. 우리 탓이 아닙니다. 우리 머릿속에 있는 이놈 때문에 그래요. 뇌는 운동 자체를 싫어하고 게으른 놈이고 또 스트레스도 받기 싫어하는 놈입니다. 좀 더 자세하게 뇌가 운동을 왜 싫어하는지 알아볼게요. 두 가지 이유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뇌가 게으른 특성 때문에 그래요. 뇌는 아주 효율적인 놈이에요. 굳이 위기 상황이 아니라면 에너지를 쓰고 싶지 않아 합니다. 만약에 실제로 위기 상황이 닥쳤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우리는 신체의 에너지를 폭발적으로 끌어낼 수 있어야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겠죠. 우리 인류의 긴 역사 중에서 대부분은 원시 시대에서 보냈잖아요. 당시의 위기 상황이라고 하면 호랑이랑 맞닥뜨려서 싸워야 하거나 아니면 너무 추운 날씨를 이겨내야 하는 그런 위기 상황이 있을 겁니다. 이런 위기 상황들을 보면 생존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죠. 근데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고 있는 현 시대에서는 생존을 위협할 만한 위기 상황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고 봐도 되겠죠. 내가 움직이지 않아서 생존의 위협을 당하는 일은 거의 생기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는 운동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뇌는 우리가 일부러 하려고 하는 운동들은 불필요한 에너지 소모라고 인지를 합니다. 우리의 뇌 중에 변형계라는 놈이 운동? 왜 운동해? 너는 오늘 일도 많이 했고 피곤하잖아. 시간도 별로 없는데 무슨 운동이야? 라고 악마의 속삭임을 날립니다. 게으른 뇌가 감정적으로 이렇게 찡찡대면 사람들은 여기서 대부분 설득을 당하고 맙니다. 하지만 우리의 뇌에는 전전두 피질이라는 아주 합리적인 놈이 있습니다. 게으른 뇌가 감정적으로 이렇게 찡찡대면 논리적으로 반박을 하기 시작해요. 마치 꼭 제 PT 회원님 중에 F인 회원님들이 힘들다고 감정적으로 찡찡댔을 때 논리적으로 반박을 하고 있는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전전두 피질이 하는 짓이 너무 마음에 듭니다. 이 멋진 전전두 피질을 잘 작동하기 위해서는 운동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해요. 제가 운동하실 분들한테 말씀드린 것이 있습니다. 운동 남는 시간에 하려고 하지 마라. 미리 운동할 시간을 빼둬도 할까 말까다. 당신이 프로 운동선수가 아닌데 누가 운동할 시간을 만들어 주겠냐? 퇴근하고 피곤해서 운동을 안 간다? 일이 너무 바빠서 운동을 못 한다? 그럼 출근 전에는 뭐 하냐? 당장 스케줄표에 운동할 시간부터 적어놔라. 그럼 최소 3번 중에서 2번은 할 거다. 혹시라도 남는 시간에 운동해서 꾸준히 운동하기를 바란다면 차라리 로또를 사서 1등 당첨되기를 바래라. 스케줄표에 운동할 시간을 적어놓으면 다음과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변형계가 우리를 이렇게 꼬실 거예요. 너 운동할 시간 없잖아. 그럼 전전두 피질이 아니야, 오늘 운동할 시간 스케줄표에 이렇게 빼뒀어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게 누구랑 어디서 어떤 운동을 할 것인지까지 적어주시면 더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런데도 퇴근할 때가 되면 오늘 좀 피곤한데 운동 힘들 것 같은데 라고 변형계가 또 꼬실 겁니다. 그럼 이렇게 얘기하세요. 오늘 운동은 조금 살살 할 테니까 일단 가자 라고 T처럼 전전두 피질처럼 스스로한테 꼭 얘기해 주세요. 두 번째 이유는 운동이라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 호르몬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에는 현 상태를 유지하고 싶은 항상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운동은 이 항상성을 위협하는 스트레스 요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스트레스를 이겨내고 운동을 하게 되면 마치 프로그램이 업데이트하는 것처럼 신체와 뇌가 더욱 강해지고 안정을 찾게 됩니다. 이것을 알로스타시스라고 하는데 이렇게 신체 적응을 통해서 우리가 진화를 해오는데 필요했던 반응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힘든 운동을 하려고 했을 때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데 운동 후에 찾아오는 스트레스 반응이 뇌랑 신체를 더욱 강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운동을 너무 빡세게 해서 강도 조절을 잘 못하게 되면 오히려 강해지지 못하고 약해지게 됩니다. 이것을 알로스타틱 부하라고 해요. 사람은 매일 같은 컨디션을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동을 매번 똑같이 하는 것보다는 컨디션을 봐가면서 조절해주는 것이 필요하고 적절하게 휴식을 취해줘야지 스트레스 반응에 더욱 강한 몸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꼭 적절하게 휴식하면서 강도 조절을 잘 하면서 운동을 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렇게 게으르고 스트레스 받기 싫어하는 뇌를 이겨내고 운동을 좀 할 수 있을까요? 운동의 뇌과학이라는 책에서 두 가지 방법을 추천을 합니다. 첫 번째는 느리고 꾸준하게 하는 운동입니다. 헬스장에서 운동하시는 분들 중에 유튜브 보고 운동하시는 분들 진짜 많잖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유튜버나 운동 선수들의 루틴을 보고 따라합니다. 그런데 이제 막 운동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그 대단한 분들의 운동을 소화할 수 있을까요? 뱁새가 황새 따라가려고 하다 보면 가랑이가 찢어집니다. 운동 강도를 조절을 해서 천천히 꾸준히 할 수 있어야지 운동을 일단 취미로 삼을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3개월 뒤의 모습을 보고 운동하지 말고 3년 뒤, 더 길게는 30년 뒤의 모습을 상상을 하면서 운동을 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의 대부분이 20, 30대일 텐데 30년 뒤라고 해봤자 70대가 되지 않습니다. 노후 대비라는 것은 경제적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신체적으로 하는 것들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건강한 방법으로 천천히 꾸준히 운동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운동 습관을 들이는 방법의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딱 맞는 운동 강도를 찾는 것입니다. 나한테 맞는 적당하고 적절한 운동 강도를 찾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아주 쉬운 방법으로 알려드릴게요. 일단 젖산역치 상태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좋은데, 젖산역치 상태라는 게 뭐냐면 근육은 유산소 대사를 통해서 산소를 공급받는데 적절한 운동 상태가 되면 더 많은 산소를 필요로 해줘서 무산소 대사가 시작됩니다. 이 과정에서 피로물질인 젖산이 생성되는데 이 시점의 상태를 젖산역치 상태라고 합니다. 운동 중에는 젖산역치 상태 혹은 그보다 살짝 힘든 상태가 효과적으로 운동할 수 있는 강도입니다. 아주 쉽게 이 상태를 이해하려면 운동 중에 말하기가 편한 상태라고 하면 젖산역치 수준에 올라서지 못한 거고, 운동 중에 말하기가 약간 힘들다면 젖산역치 수준 이상으로 운동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이거를 스마트워치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스마트워치의 운동 기능을 켜게 되면 실시간으로 심박수를 알려주잖아요. 그럼 그 심박수를 기준으로 운동 강도를 설정을 합니다. 운동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라면 유산소 운동을 하거나 근력 운동을 할 때 심박수가 140이 넘어가지 않도록 운동 강도를 설정해 보세요. 150을 초과하는 상태로 운동을 지속하게 되면 뇌의 섬엽이라는 놈이 젖산이 축적되는 이 상태를 항상성이 깨졌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면 스트레스랑 통증 그리고 불쾌감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운동을 할 때는 스마트워치를 보면서 내 심박수가 140이 넘어가지 않는지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이거는 운동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젖산역치 상태의 컨디션을 기억하고 운동 강도를 천천히 올려가시면 젖산역치 또한 올라갈 거기 때문에 운동을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즐겁게 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매일 양치를 하죠. 혹시 양치가 즐거워서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아마 이런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을 겁니다. 대부분은 양치하고 나서의 시원한 느낌 때문에 하거나 충치가 안 생기려고 하는 걸 겁니다. 운동도 처음 시작할 때는 즐겁지 않을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하지만 운동도 양치가 그런 것처럼 운동하고 나서의 느낌은 너무 좋고 하고 나면 건강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양치를 매일 하시는 분들이라면 운동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양치보다는 운동이 조금 더 재밌을 거예요. 이상 오늘의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운동 인생에 도움이 되고 싶은 두대시였습니다. 감사합니다.